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오행 중에서도 이제 신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행 중에서도 신금이라. 자, 신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상으로 신금은 아까 큰 칼은 경금, 작은 칼은 신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작은 칼의 칼자루는 을목이란 칼자루가 필요하겠죠. 을목, 작은 을목. 그래서 작은 칼자루를 작은 칼로 움직인다. 아하, 신기하기도 하죠. 그 말은 뭔 얘기냐? 작은 칼을 잡는 용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칼은 쓴 용도가 집안에 쓰는 칼도 뭘까요? 집안에 쓰는 칼도 부엌칼, 무슨 칼, 굉장히 가도도 있고 여러 종류 있잖아요. 작은 칼 쓰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큰 칼은 소 잡고 도끼 잡는 데 쓰지만 작은 칼은 용도가 굉장히 많다. 자, 그럼 의사도 잡는 메스 잡는 의사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간호사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이 신금이란 자체는 금일주는 좀 성격 자체가 예리하죠. 작은 칼이기 때문에 작은 칼이 잘 들어요, 큰 칼이 잘 들어요. 작은 칼이 예리하면 잘 들잖아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리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신금일주는 보통 표현할 때 성격이 좀 까탈스럽네. 이런 사람의 성격이 소주라고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금일주가 큰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어떻고 어떤 이치가 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 그럼 지금 을목과 간목의 두 가지 재물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신금과 간목의 관계는 큰 나무에 작은 칼이 끼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직접적인 재물을 취하지 않고 남의 재물을 취하게 해 주는 역할. 쉽게 얘기해서 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큰 칼자루는 난데 그 간목이 큰 자루가 흔들면 결과적으로 나는 칼날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생활이 좋은데 그 말이지. 그럼 조직 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쉽게 해서 큰 칼로 바로 내 밑에는 못 잘라주고 내 것은 잘 안 해. 그래서 큰 간목과 싱거운 경우는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목과 신금의 관계, 건금의 관계로서 신금의 관계로서는 사업성의 기질로서는 맞지 않는 게 간목기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간목 평생 나는 사업 못 하겠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은 해야 되는데 때가 와야지. 그럼 어떻게? 저 간목이 뭘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칼자. 그러면 자, 운에서 기토가 온다면 기토가 각기 합을 해서 을목이 된다면 그 말이지. 그때는 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업? 이렇게 어떤 사업? 여기에서 생각할 때 여기에 신금의 뿔이 유금이죠. 유금. 유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먹는 거, 어떤 기술적인 면 이런 관계에서 여자 같은 네일 아트 이런 것 있잖아요. 커피숍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관계성의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는 간목과 신금의 관계 사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은 삶에 때가 있듯이 그 때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간목이 온다는 얘기는 대운이 온다는 10년이 온 거예요. 10년 동안 사업할 수 있고 갑을이니까 쉽게 20년 동안 운이 올 때 사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나는 절대 못해.' 이런 관념을 버리시고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쉽게 원 자체 본다면 조직 생활 성향이 더 강하다고 이해하시기 좋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간목의 관계는 이렇게 볼 거고 을목의 관계는 자기의 작은 칼자루 아니에요, 작은 칼자루. 그러면 자, 작은 재물이죠. 그래서 신금의 재물은 큰 재물의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칼 잡는 의사, 변호사, 판사 다 이 사람은 사자 돌림들이 그 금을 쓰는 직업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재벌 없습니다. 무토일주 이런 사람 재벌이 많지 신금일주가 재벌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왜? 작은 칼로서 작은 을목의 재물이기 때문에 큰 재물이 없다. 그러면 자, 변호사 돈 잘 벌어요? 돈 잘 번다. 그때는 뭐예요? 노팜을 새로 크게 합했을 때 돈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개인적인 변호사로서 돈을 번다? 못 벌어. 의사? 돈 벌어봐야 종합병 해야 돈이 버는 거예요. 개인병을 해봐야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사자 돌림을 쓰는 이 신금들은 결과적으로 큰 재물은 크게 없다. 욕심 부리지 마라. 적당히 가지고 사는 게 좋다. 돈을 더 벌려면 변호사는 노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의사는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성향은 어떤 것이냐? 성향. 자, 성향이라는 것은 병화는 뭘 끌고 와요? 신금 뭘 끌고 와? 병화를 끌고 오죠. 자, 병화를 끌고 온다는 얘기는 관에 욕심이 많다. 그럼 신금 일주들은 어떤 성향이야? 남편이 벌어다 준 걸 먹고 사는 길 좋아해? 자기가 돈 벌고 싶어 해? 당연히 사람마다 다 똑같다고 하지 뭐 여자 남편이 벌면 좋겠죠 하는데 신금 일주의 성향은 남편이 돈 벌어 줄 때는 가만히 앉아 보고 살아. 일 안 해도 돼. 근데 남편하고 이혼하거나 결과적으로 어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할 때는 본인이 돈을 벌어야 하는 팔자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어떤 행위에 따라서 달려있고 운에 따라서 달린다. 만약에 운에서 재운이 쭉 여자가 안 왔어요. 재운이 안 오다가 갑자기 한 40-50 대가 재운이 온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관점은 가정이 깨지거나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금의 관계 제 관해서 설명을 우선적으로 쭉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신금이 하는 행위와 신금이 어떻게 해야만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뭔가도 설명을 드렸다. 자, 그러면 이제 천간의 식간에 대해서 신금 식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신금에서 간목의 관계. 간목은 그냥 설명을 드렸죠, 방금. 간목은 쉽게 얘기해서 큰 내 재물이지만 내가 취할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 좋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쉽게 신금일주가 간목이 운에 오거나 내가 관계가 있다면 뭘 하면 좋을 건데 그 말하지. 조직 생활 해라. 근데 조직 생활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운에 봐라. 운을 보고 대운에서 갑을로 왔을 때, 갑을로 왔을 때 20년간 재운이 올 건데 어떤 이때는 뭐요? 기토가 와서 갑목을 을목으로 만들 때를 얘기하는 거다. 을목으로 만들 때. 그러면 쉽게 잘 보세요. 각기 합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기 을목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각기 합 토지. 고전에서는. 근데 우리 을목이에요, 을목.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너는 사업을 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토와 갑이 합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관계냐 그 말이에요. 무슨 관계. 자, 그러면 이 갑목이 을목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내가 작은 땅을 가지고 을목의 행위를 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뭐 합을 하니까 저 나무가 변해? 그 행위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각기 합이 된다. 을목의 작은 땅의 작은 을목의 행위를 하면 작은 부동산, 작은 이런 관계성으로 하면 돈을 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신금과 갑목의 관계는 큰 자루와 작은 칼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 좋다. 그 대신 갑목과 을목의 관계, 신금과 을목의 관계에서는 이때 사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신금일주가 사업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딱 20년간이라고 하지만 10년 동안은 결과적으로 크게 성과가 없을 것이고 을목이 왔을 때 이때 사업을 하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목이 운이 천간식간에 의해서 신금과 갑목 관계는 조직생활 한편이 좋고 또 신금과 을목의 관계에서는 사업성도 괜찮다. 근데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 그러면 신금이란 자체는 뭐냐 그 말이에요. 뭘 끌고 병화를 끌고 오잖아요. 병화를 끌고 온 데는 국가와 합을 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갖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작은 을목에 돈을 벌어라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자격증을 가지고 버는 게 뭐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국가적인 자격증이라는 게 수십 가지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금의 이 칼 자체를
작은 카레 자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움직인 유금의 뿌리, 먹는 거, 또 어떤 기술적인 요인, 내가 손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금과 을목의 관계는 "네가 뭘 할 건데?"라고 얘기해야 했잖아요. 이게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런 관계성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신금과 간목의 관계는 조직생활을 하겠고 신금과 을목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입으로 표현하는 거, 보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 금을 쓰는 직업 이런 직업의 관계성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금과 병화의 관계. 신금과 병화 관계는 본인이 묶이는 거죠. 그러면 관이 신금일주가 관이 와서 묶인다. 근데 묶여도 좋을 거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얘기냐? 사주 구성에 수기운이 없다고 가정하면 물이 없다고 가정하면 병신 합수로서 합을 해서 물을 만들 때 좋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사주가 여기에 을목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연애가 사주가 구성이 있기 때문에 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병신 합수하면은 이 재물이 살죠. 그럼 국가자의 재물이 있다. 아 국가의 일하면 돈이 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큰 대기업도 괜찮아. 이렇게 이해할 공기업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 합수가 묶여 있다 할 때 우리는 뭐야? 안 좋다고 이해하지 말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냐를 보시라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병신 합의 정화가 바뀌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술을 만들었니 물을 끓여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임수를 끓여다 쓸 거냐 개수를 끓여다 쓸 거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자 임수를 끓여다 쓴다는 얘기는 작은 재물이 된 거지. 개수가 끓여 쓴다는 얘기는 작은 재물을 그냥 수생목 이 을목을 쓴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의 관계성은 이 정화가 됐을 때 을목을 만들어 쓰는 거고 만약에 을목이 사주에 있다고 들면은 이 물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국과자리면 국과자리 태양에서 나무를 비추는 건 국과의 일을 하면 좋고 한 개는 밑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뭐 공기업도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신금과 정화 관계까지 했죠. 거의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정화 관계. 정화 관계도 아까 설명드렸지. 정화는 뭘로? 자, 정화는 본인이 임수를 끌어다가 을목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물이 된다고. 이 관계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금과 무토 관계. 자, 무토 관계요. 그러니까 자, 신금은 나의 재물을 만들 수 있는 터가 뭐예요? 토예요. 그럼 칼자루를 만드는 게 토가 기토와 무토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같이 동시에 설명을 합니다. 그럼 기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만드는 것도 신금은 정림 한목으로 재물을 다 모든 오행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질은 다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고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냐의 차이지 전부 다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정림 한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을목은 재물에 먹는 거, 각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나가는 데는 모든 것이 다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네가 쉽게 하고 편하게 돈을 잘 벌 수 있고 가정이 편하게 살 수 있는가의 미래 예측하기예요. 다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은. 다 있어요. 먹는 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걸 설명을 드린 거다. 사주에 정화가 있는 사람, 무토가 있는 사람, 을목이 있는 사람, 간목이 있는 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신금과 무토가 있던 관계라면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간목과 을목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땅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작은 을목이 필요한 거겠지. 그러면 개수가 무기에 합파를 하게 되면은 토가 뭘로 바뀌어요? 기토로 바뀌잖아요. 기토로. 그럼 기토 바뀌면 간목 끌어서 다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토와 신금의 관계성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길이 복잡해. 그 말은 뭔 얘기냐? 갑목을 심자니 나의 큰 칼자루라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을목을 무토에 심자니 척박한 땅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이 관계로 이해하시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토와 갑목이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토는 갑목이 살아야 되고 을목이 산다니 허벌판에 의지처가 없는 소위 민들레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무토에 살아나간 것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을목이 살기 때문에 나의 재물을 얻기가 어렵고, 갑목이 살아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취할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자, 기토 관계. 자, 기토에서는 작은 을목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을목이 심을 수가 있어. 그럼 좋은데 갑목이 올 때는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갑목이 밥 굶고 앉아있을래? 아니잖아요. 너가 각기 합을 해서 을목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부 살아나가는 방법은 다, 재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행에 다 있어요. 어디든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을 이해하자면 기토는 무토보다 더 나아야 하나요? 낫죠. 신금과 기토의 관계는 더 나은 관계, 더 편하잖아요. 을목이 하나 심을 수 있고 각기 합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봐요. 자, 무토가 개수 불러다가 무기가 기토로 만들어서 갑목을 끌어다 먹어야 살지. 얼마나 힘들어. 몇 단계 거쳐야 돼. 을목이 오면 척박한 땅에 살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토는 갑목이 오면 각기 을목을 만들 수 있고, 을목이 그냥 심을 수 있고, 자연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지야. 그래서 신금과 기토 관계가 더 좋고, 무토 관계는 이렇게 번잡성 있는 복잡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됐죠? 그다음에 자, 설명이 이제 그 다 잘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신금과 경금의 관계를 보자 그 말이에요. 이제 신금 경금의 관계. 자, 신금의 경금의 관계는 큰 칼과 작은 칼의 관계죠. 큰 칼과 작은 칼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내가 좋냐 누가 좋냐. 자, 쉽게 얘기해서 신묘가 있고 경금은 경신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가정하에. 그러면 경신과 신묘의 관계는 내가 여기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갑목이나 을목을 끌어올 수 있다는 여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을목만 끌어다 주면 되지. 자, 그러면 나하고 동급을 만들려고 되면 월경 합을 시키면 같은 신금이 될 거고, 또 갑목이 온다는 얘기는 인묘진이라도 갑목이 온 건 나한테 불리해 안 불리해? 불리하잖아. 경금한테 가겠지, 칼자로. 그래서 신금과 경금의 관계성은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 때문에 안 좋다는 건 얘기예요. 자, 먹고 사는 게 우선이요. 자, 그러면 관으로 봅시다. 관으로. 자, 관이 오면 뭐가요? 병화 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자, 잘 보시면, 자, 병화가 와요. 자, 병신 합수가 되잖아요. 차라리 경쟁할 바에 병신 합수가 오면은 병화내 차라리 정화 기준으로 만들면 더 낫죠. 근데 병화는 여기에 경금이 오면 더 경금은 불리하지. 그러니까 신금이 병화 운이 올 때는 내가 더 유리하지만, 관이 올 때, 관이 만약에 경금이 관이 올 때는 결과적으로 경금이 불리하다. 그냥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신금과 경금의 관계는 좋지 않는 관계가 되지만, 재관으로 따졌을 때 아까 신금과 설명을 드렸고, 관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병화 운이 오더라도 신금은 그래도 괜찮다, 낫지만 경금의 관계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대신 물이 있으면 경금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신금과 신금의 관계, 이거 좋네. 신금. 자, 신금과 신금은 도등한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내가 제 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항시 신금은 병화를 끌고 싶어 해. 그러면 자, 여기에 관이라는 것을 끌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묘다.
여기는 신사다. 신뭐 익파다. 그러면 관이 어디로 가요? 요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는 언제 오는 게 아니지. 자, 이렇게 해서 제 관이 누가 뿌리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신금과 뭐예요? 임수죠. 자, 신금과 임수의 관계. 금은 물에서 놀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금 물에서 놀기 좋아하는데 큰 물이죠. 큰 물에 작은 칼이 놀기를 스피이 일어날 수 있다. 뭔 얘기냐? 물이 센 데다가 칼날을 대게 되면 칼날이 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얘기하잖아. 똑똑 떨어진 물이 바위 구멍을 뚫는다고 얘기하다시피 큰 물에 갖다가 칼을 대게 되면 칼날이 결국 무뎌질 수도 있고 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성은 이걸 갖다가 뭘로 바뀌냐? 개수로 바뀌면 좋을 건데 그 말이에요. 개수로 바뀌면 좋을 건데. 그러면 이제 개수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자, 큰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거 문제가 여러 가지 종류 복잡해요. 그러면 이 물을 임수가 개수로 바뀌려면 어떻게 바뀔까요? 정화가 와서 바뀌죠. 자, 정화가 오면 정림합으로 정림합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이게 인제 우리가 합을 뵐 때 설명할 때 깊이 있게 설명하면 정림합목, 을목이 칼자루가 될 수 있죠. 좋아하죠? 좋죠? 또 정림합목은 이게 합하면 개수가 되죠. 이제 이 설명 그래서 우리는 양간과 음간의 오행이 합하는 방법을 기묘하게 설명을 드린 우리 물상론이에요. 이건 우리 물상 우리만이 사용하는 남촌 물상론 사용하는 비법이고 관법이에요. 이거 적용하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쉽게. 다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신금과 임계까지 나갔네 벌써 다. 임수계. 계수다. 그럼 계수라는 것은 어떨까요? 자, 금에서 물에 놀기를 좋은데 그럼 이 계수 너는 뭐 할래?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 줄래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러면 이 얘기는 계수는 무토를 불러다가 기토를 만들어서 결국 간목 합을 해 주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수와 신금과 계수 관계는 재물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관에도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금과 계수 관계는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제 신금이 끝나면 임수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